자,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본에서 2006년에 육종된 거, 육종해서 이제 생산을 시작했죠. 판매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재배를 했는데 일본에서. 근데 아주 고급 청포도 품종입니다. 고급 청포도 품종이라서 일본에서도 제가 2013년도하고 작년하고 두 번 출장을 가서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야마나시현에 농산물 직판장이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직판장인데 거기에 한 송이 550g짜리 한 송이가 우리 돈으로 32,000원 하더라고요. 예, 한 송이에. 근데 그 똑같은 포도가 동경에 가가지고 그 백화점 지하 식품 코너에 갔더니 550g짜리 하나에 6만 원을 하더라고요. 포도가. 예, 가격이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던 포도가 대립계 포도 중에 하나인 피오네라는 품종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오네 옆에 있는데 보면 피오네는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6만 원 한 송이에 샤인머스켓이 6만 원이면 피오네는 4만 5천 원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일본에서도 가격이 좋아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 농가들하고 얘기해보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재배 면적 증가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당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산함량이 적어서 실제 당도보다 우리가 더 달다고 느끼고요. 신맛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베렐린, 원래 씨가 있죠. 씨가 있는데 지베렐린 처리를 해가지고 무액화시켜서 씨 없는 포도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컷 향이 있어가지고 아주 과육을 탁 씹었을 때 향이 확 번지면서 아주 기분 좋은 향이 나죠.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은 품종인데 국내 재배 면적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0헥타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실제 작년 연말에 이제 추정치가 500헥타입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 재배하는 농가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궁금해하면서 여쭤보시는 게 지금 이렇게 심으면 내가 나중에 심을 때 너무 면적이 늘어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 보면 뭐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이 심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고급 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급 포도니까 고급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하셔야 돼요. 샤인머스켓 포도를 당도 뭐 15브릭스, 16브릭스짜리 만든다 그러면 그건 샤인머스켓에 대한 어떤 품종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지금보다 지금 속도처럼 늘어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도 물론 가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단 전제 조건이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여러분들이 생산한다라고 하는 조건에서요. 그래서 작년에 가락동에서 샤인머스켓 포도가 유통된 가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월에, 그러니까 파란색 선은 상품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하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상품 평균 가격을 보면 8월 달에는 꽤 높죠. 왜냐하면 이때는 노지께 나오는 게 아니고 하우스께 나오기 때문에 8월에는 노지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 거니까 좀 높게 형성이 되다가 노지께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되다가 11월부터는 뭡니까?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10월까지는 이제 그대로 노지 포도가 나가지만 11월부터는 저장한 게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월도 마찬가지로 저장 포도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현재로서는 좋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좋았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포도보다 대립계 포도도 이렇게 좋게 가격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2kg에 막 2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대한민국의 몇몇 농가만 받았던 그런 가격이었죠. 대립계 자옥이나 거봉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샤인머스켓은 이거는 상품 가격이잖아요. 특가격으로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20, 30%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농가는 몇 농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뺐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샤인머스켓을 재배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문제는 자, 그래서 영천에서 그럼 샤인머스켓을 왜 이렇게 재배를 하려고 하느냐 농가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제가 샤인머스켓 하시겠다는 분한테 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계속 여쭤보면 첫 번째 포도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봉보다 재배가 쉽다 그러던데 라 그래요. 그래서 거봉보다 어떤 면이 쉽다 그러던가요? 이러면 색을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봉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대리깨 포도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착색기 때 고온이 와가지고 야간 온도가 높아져서 색이 잘 안 나고 숙기가 지연되는, 익는 게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거봉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청포도니까 색을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육이 아삭아삭해요. 되게 치밀해가지고 단단하고 치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만들어도 거봉 같으면 크게 만들어서 안 익으면 계속 달아놓을 수가 없어요. 포도 나무에. 그러면 물러져 버리니까. 근데 샤인머스켓은 어때요? 달아놔도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아도 계속 포도나무에 달아놓을 수 있는,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병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샤인머스켓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샤인머스켓은요 세력이 굉장히 세요. 나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잎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잎수가 많을수록 당도가 높은 포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도를 올리는 건 잎에서 만든 양분이 포도로 가는 거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잎수를 늘리려면 마디가 좀 짧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잎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골과 골 사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잎을 확보하려면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을수록 유리하죠. 근데 샤인머스켓은 반대예요. 거봉이나 자옥보다 마디와 마디 사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자옥으로 연잎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샤인머스켓 가지고는 9장을 채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재배하던 어떤 수영을 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열간거리가 2.2m다. 근데 거기 MBA를 심고 있었는데 샤인이 좋다 그러니까 샤인머스켓을 심어야겠다 해서 포도 MBA를 뽑아내고 샤인머스켓을 거기에 심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2.2m는 너무 좁죠. 너무 좁아요. 최소한 2.7m 정도는 돼야 됩니다. 9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2.2m인 거를 어떻게 옮길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나무를 교체하려면 시설도 다 같이 교체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FTA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 개선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종만 바꿔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시설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기존에 거기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무 심어서 포도 생산 가능해요. 근데 고품질이 안 된다는 거죠. 비싼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농업대학 학생분들이 가락동에 견학을 갔었어요. 새벽 경매 구경하러, 견학하러. 저도 그분들하고는 같이 안 갔지만 그 전에 다른 일로 또 새벽 경매를 갔었어요. 다른 분들 이제 견학시켜 주러 갔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포도가 막 수천 상자가 수만 상자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중간 상인들이 막 뜯어봐요. 맛을 보기 위해서 막 뜯어봅니다. 위에 봉지를 뜯어서 막 들어보고 흔들어보고 맛도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당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하한가로 내려가 버리는 거고 어느 정도 송이 모양 좋으면서 맛이 좋으면 가격이 15,000원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좀 등락이 좀 심한 게 샤인머스켓인데 그래서
고품질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수형만 바꿔서는 수형을 바꾸는 걸 하셔야지만 고품질 포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봉도 그렇지만 이게 거봉보다 훨씬 더 씨가 잘 안 없어져요. 씨를 없애서 재배하고 싶은데 씨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장조절제 2회 처리하죠. 우리가 보통 거봉에서는 그거보다 하나 더 해야 돼. 한 번을 더. 그래서 꽃 피기 전에 농용마이신이라고 하죠. 스트랩토마이신을 한 번 더 처리해줘야 씨가 없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서 과피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갈변 증상이 나옵니다. 잘 익으면 잘 익을수록 더 심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갈변 증상을 한 번도 안 나오던데 하면 뭐예요? 덜 익은 걸 파신 겁니다. 예, 봉지를 안 씌웠는데 그렇다 그러면. 왜냐하면 봉지를 씌우면 이 갈변 증상이 거의 안 나오지만 봉지를 안 씌우고 잘 익혀내면요 100% 갈변 증상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영천 농가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봉지 씌우는 거거든요. 봉지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봉지 시범 사업도 했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중간에 하다 포기했습니다.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일반 봉지보다 봉지 가격도 비싸요. 일반 거봉이나 이런 캔베럴에 씌우는 게 장당 한 20원 정도 하면 이거는 한 39원인가 40원인가 그래요. 장당 가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거를 또 씌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봉보다 쉽다던데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가격이 좋아서는 맞아요. 근데 그 위의 것들은 전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샤인 머스켓에 맞는 재배를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락동 가면요 경매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샤인 머스켓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당도가 18브릭스 이상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브릭스 하면은 뭐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 집 거 달던데 하지만 밑에 거를 드셔야 돼요. 위아래 당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그래서 아래쪽에는 위쪽이 한 18브릭스 이상 된다 그러면 아래쪽은 한 16.5나 17브릭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18브릭스 쪽이 돼야 진짜 맛있는 샤인머스켓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적정 착과량 18브릭스 이상 만들려면 착과량이 많아서 절대 안 돼요. 착과량이 300평 기준으로 2200에서 2500kg를 넘어가면 18브릭스가 안 나옵니다. 난 그거보다 조금 더 달아도 나오던데 하는 분은 뭐예요? 더 달아놓은 거죠. 계속. 적기 수확이 안 되고 계속 달아놓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따서 파는데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못 팔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송이 모양이 고른 게 좋답니다. 모양이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알속기 할 때 정성 들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정한 송이 무게일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2kg 상자에 하나는 1kg짜리 넣고 하나는 700g짜리 넣고 하나는 300g짜리 넣어서 2kg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700g짜리 세 송이가 들어가서 2kg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립 무게, 하나하나의 무게가 적어도 한 13g 이상은 최소한 되게 만들어 줄 것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g 이상이면 좋고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게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 2kg에 2만 원 이상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2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이 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이미 실험을 했어요. 한 거 보면 1.5톤, 2톤, 2.5톤, 3톤인데 보시면 18브릭스에서 이 선을 따라서 그거 보면요. 2톤에서 2.5톤을 넘어가면 요 사이가 돼야 18브릭스가 됩니다. 당도가. 2.5톤을 넘어가면은요. 17브릭스, 16브릭스 떨어져요. 당도가. 그러니까 많이 달고도 나는 당도 있는 포도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재배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많이 달고 당도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건 어렵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술원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샤인머스켓 재배 관련된 책자였는데 거기 보니까 이걸 실험을 해놨더라고요. 하우스 난방에서 무액 재배 시 한 송이 내 포도알의 당도 분포에서 1800kg를 달면은요 500에서 550g짜리로 하면 17브릭스 이상이 48%, 17에서 16이 42%, 2000kg를 달면 17브릭스 이상이 없고 2200도 없고 2400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무조건 300평에 많이 달면 맛있는 포도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나는 양으로 승부를 보겠어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셨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래서 묘목을 심는 것부터 간단하게 따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묘목을 심을 때 농가분들이 계속 질문하세요. 삽목묘가 좋으냐 전목묘가 좋으냐. 근데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삽목묘는 삽목묘대로의 장점이 있고 전목묘는 전목묘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삽목묘보다는 전목묘를 조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전목묘는 세력이 더 세기 때문에 빨리 착과를 시킬 수가 있죠. 삽목묘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제 주간거리라 그러는데 주간거리에 빨리 도달해 가지고 나무를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는 대부분 삽목묘보다는 전목묘를 더 좋아해요. 근데 삽목묘를 심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뿌리옥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종 피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뿌리옥벌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포도 뿌리옥벌레 약을 좀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뒷부분에 충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목묘는 좋아하시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2년차 때 포도를 많이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전목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2년차 때 포도 달면 뭐예요? 유목이잖아요. 그렇죠?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3년까지는 유목이라고 하고 일본에 가면 4년에서 5년까지 유목이라고 합니다. 유목일 때는 포도를 많이 달지 말라 그래요.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냐하면 유목일 때 포도를 많이 달면 나무가 치밀하게 나무 자체 건강하게 크지를 못해요. 포도 양분을 이제 포도 쪽으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무가 병도 잘 걸리고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수령이 좀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세요. 한 6, 7년 키우다가 뭐 새로 뽑고 새로 심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거든요. 좀 한번 심었으면 오래 한 15년, 16년 이렇게 꾸준하게 생산량을 가져가 가지고 소득을 얻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유목일 때는 되도록이면 착과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2년생일 때는 2년생일 때 포도를 굳이 다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무가 분명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목묘, 삽목묘를 구분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삽목묘 같은 경우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를 한 3에서 4m 정도, 그 다음에 전목묘는 5에서 6m 정도 좀 넓게 심으면 되는데 5에서 6m라니까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포장에 심어 보니까 3년 딱 되니까요 6m로 심었는데 그걸 넘어가요. 막 밀식장애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6m로 심어도 충분히 나무를 키울 수 있더라.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밭마다 조금 조건이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밭은 배수가 정말 안 되는 밭이다. 그러면 그런 밭은 조금 더 좁게 심어야 됩니다.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뿌리가 발달이 잘 안 돼요. 그런 밭은. 그러면 위에를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그거를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어느 정도 되는 밭 같은 경우에는 6m까지 심어도 상관없지만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밭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그거는 농가분이 알아서 조금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을 때 지소질 비료는 빼십시오. 반드시. 지소질 비료를 넣으면은요, 그러니까 요소라든지 유한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넣고 심어버리면
나무가 안 그래도 세력이 세가지고 잘 자라는 녀석이 아주 막 미친 듯이 커버립니다. 그러면 너무 굵어지죠. 예, 가지가 굵어집니다. 그러면 이듬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죠. 아예 발화가 안 되거나 발화가 돼도 꽃을 안 물고 나오거나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질소질 비료는 심을 때는 넣지 마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는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예,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넣는 거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완숙 퇴비. 퇴비도 그냥 퇴비는 질소 발효가 덜 된 거는 그 안에 비료 성분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는데 여기 있는 완숙 퇴비를 되도록이면 구하셔가지고 완숙 퇴비는 대부분 다 분해가 일어난 후기 때문에 질소 함량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완숙 퇴비, 그 다음에 고토석회, 용성인비 이런 것들을 미리 흙하고 섞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쪽에 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년차 때 요 유인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1단철선입니다. 1단철선에서 보통 대립계 포도나 캔베럴리 이런 거 심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유인을 해요. 1단철선으로. 근데 요거는 1단철선 위로 키웠다가 유인선 밑에서 절단을 합니다. 적심을 하는 거죠. 적심을 해서 왜 여기서 적심하냐면 이거 그대로 키워가지고 여기서 유인을 해버리면 이 유인하는 꺾이는 부위가 너무 굵어져요.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번 적심을 해가지고 적심하면 뭐예요? 바로 밑에 눈하고 그 밑에 눈이 발화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요 주간이라고 하는데 요 1단철선까지를 주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주간에 다른 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겨순이 나오면 보기 싫어서 깨끗이 정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샤인머스켓은 이 가지가 너무 굵게 자라다 보니까 이듬해 터질 눈에 양분을 잘 공급을 못해요. 모자라요. 양분이 공급되는 게. 그래서 이 주간에 있는 겨순에서 나온 잎을 내비둡니다. 한 2마디에서 3마디 정도 놔두고 적심을 하죠. 그래서 잎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듬해 눈에 양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재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보면 이게 이제 작년에 심은 건데요. 작년에 심으면서 이렇게 옆에 그러니까 겨순이 나온 거를 그대로 키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1마디, 2마디에서 잘랐죠. 이건 2마디에서 적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잎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키우는 게 예,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파란 선이 이제 올라갔어요. 1단철선에 유인을 했는데, 문제는 가지가 너무 두껍게 키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요 애가를 우리가 받아서, 애가에서 다음에 자라는 결과지를 받고, 거기에 있는 포도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굵게 컸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 뭐가 됩니까? 이 눈이 아예 안 터지거나, 이렇게 터지더라도 포도를 안 물고 나오는. 근데 포도를 안 물고 나온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2년차 때는 굳이 포도를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과시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포도를 안 물고 나오는 잎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예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에 아상처리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2년차 때는 아상처리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소질 비료를 조금 줄여가지고 너무 굵게 크는 거를 막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빨간색 원에 있는 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파란색 원에 있는 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눈은 눈도 잘 터지고 포도도 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요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만큼의 공간을 그대로 버려야 되죠. 그죠? 이게 결과 부위가 상승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만큼 높아서 첫 번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공간을 안 그래도 마디와 마디 사이가 길어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의 공간이면 적어도 한 5, 6년 이상 전정해서 나오는 높아지는 높이인데 이걸 그대로 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키우는데 키우다 보면 이게 이제 1년차 가지를 유인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옆에 나무까지 가요. 거의. 그럼 어떡합니까? 원래 적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심하기 전에 너무 커버려요.
예를 들면 적심하는 시기가 8월 초 정도 돼야 적심을 하는 건데 8월 초 되기 전에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옆에 나무로. 그럼 어떡합니까? 끝을 내려버리세요. 그냥 아래로. 이거 하수 유인이라 그러는데 아래쪽으로 유인을 하면 이쪽에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나무들이 충실하게 자랄 수 있는, 가지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눕혀주시면 아래쪽으로 늘려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되면 맞춰가지고 적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목을 키우는 거고요. 내가 2년생 내지 2년생인데 한 두세 송이 정도 아니면 3년생이어서 좀 달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 이제 대립계 포도 하는 것처럼 화수정령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꽃은 꽃 한 알이 뭐예요? 포도알 한 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포도알이 달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달아줄 수가 없으니까 남길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없애는 겁니다. 꽃 피기 전에 미리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가 화수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부터 하냐면 개화 전 한 5일 전부터 개화 직전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미리 하면 이게 계속 화수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목적으로 했던 4에서 5cm가 목표였는데 화수의 길이가 실제 너무 일찍 하면 이게 더 길어져 버리거든요. 너무 늦게 하면 그러면 이제 꽃이 피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때는 지혜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봉 같은 경우는 제가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늘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샤인머스켓은 조금 더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4에서 5cm 정도 처음에는 작아지고 되고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대충 하셔도 아마 그 4에서 5cm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에서 5cm 정도를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인머스켓이 화수가 이런 게 양쪽으로 갈라지거나 이 아래쪽이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펴지거나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질소가 과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그래서 질소가 과한 나무 세력이 좀 센 나무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쪽을 자르죠. 양쪽으로 갈라진 건 한쪽을 자르고 밑이 이렇게 펼쳐진 거는 그 펼쳐진 바로 위를 자르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깨송이, 육손이라고 하는 어깨송이가 굉장히 깁니다. 샤인머스켓은. 그래서 이게 4에서 5cm를 충분히 넘어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키우고 요 본 화수를 날려버리는 거죠. 실제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잘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수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생장졸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을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립계 포도할 때는 2번을 하지만 한 번 더 하는 건 뭐냐면 이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효과가. 그냥 씨만 없애는 겁니다. 과일이 더 굵어진다든지 품질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효과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스트랩토마이신 치면 맛이 더 좋아지냐고 해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이거는 무액화가 목적이다. 그래서 이걸 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농도는 1000배입니다. 1000배로 희석해서 치시면 되는데 이게 그 분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무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분무를 하면 옆에 캠벨이나 MBA 나무가 있다. 그럼 그걸로 날려갈 수 있죠. 날려가면 이 녀석들이 다 씨가 없어져 버려요. 맞으면. 그래서 다 얽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그세요. 그냥 화수를 담그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스트랩토마이신을 개화 전에 한번 처리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개 때 거봉 같은 경우에는 1차 처리 시기를 한 90에서 95% 정도 피었을 때라 그러는데 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만개에서 만개 3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대립계 포도하고 왜 다르냐면 대립계 포도는 완전히 필 때까지 기다리면 먼저 핀 놈이 얽어져 버려요. 붙어있지를 못하고. 근데 이 녀석은 뭐냐면 이전에 스트랩토마이신을 치면 희한하게 처리 기간이 늘어나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늘어나요. 일본에서 실험하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니까 만개 완전히 필 때까지 기다려도
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피었을 때, 완전히 폈을 때 1차 처리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미리 해버리면 소립과가 발생할 수 있죠. 예, 소립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만개 때 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농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베렐린 25ppm에 더크리 3ppm 혹은 풀매트 5ppm을 처리하시면 되는데 풀매트가 좋냐 더크리가 좋냐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실험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내년쯤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더크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더크리, 일본에서는 풀매트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액화 및 착립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2차 처리는 1차 처리 후 10에서 14일 정도 있다가 과립비대가 목적이죠. 이때는 왜? 1차 처리 때 씨를 다 없앴기 때문에 알이 굵어지는 거는 우리 과립비대가 되는 건 뭐냐면 포도 안에 있는 씨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지베렐린에 의해서 과립이 비대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 처리 때 뭘 했어요? 씨를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두면 알이 안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혜 처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알이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차 처리를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이 안 굵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농도는 지베렐린 25ppm 단용. 여러분 책에 보면 이 ppm을 이렇게 몇 개를 집어넣으면 몇 ppm입니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화면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베렐린 25ppm이면요. 대부분 보면 농가들이 여기에 뭘 더 더하고 싶어요. 더크리 더 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더크리를 여기다 섞으면 2차 때 과립비대가 더 돼요. 알이 더 굵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알이 더 굵어지는 만큼 뭡니까? 당도는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2차 때는 저는 더크리를 빼고 하라고 그러죠. 알이 굵어지게 하는 방법은요. 2차에 더크리를 넣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알이 더 굵어지게 하는 방법. 알속기를 빨리 하는 겁니다. 알속기를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알은 더 굵어져요. 그래서 알속기 하는 시기를 좀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말씀 다시 드리죠. 그래서 지베렐린 25ppm 단용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실제로 2013년에 2017년 두 번을 일본 갔을 때도 일본 농가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2차 때 풀매트 집어넣느냐 했더니 다 안 넣는데요. 한 농가도 넣는 농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넣느냐 물어보면 2차에 풀매트가 들어가면 과립비대는 도움이 되지만 맛은 떨어지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도 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안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1차에 아까 풀매트 5ppm을 넣으라 그랬는데 1차에 풀매트 5ppm 넣은 이유는 뭐냐면 5ppm을 넣었을 때 과립중이 가장 커요. 2ppm으로 넣으면 과립중이 좀 작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알이 굵은 거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차에 그 풀매트 농도를 5ppm으로 높여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더라. 근데 대신 뭐예요? 당도는 어떻습니까? 2ppm으로 친 게 18.7브릭스인데 5ppm으로 친 거는 17.9브릭스예요. 그러니까 1브릭스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도 굵은 게 좋다. 이래서 5ppm으로 현재 일본에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심인데요. 적심은 효과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원래 일본에서 나온 교과서,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적심의 효과가 분명히 나오는 거로 특히 과립비대가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적심을 한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적심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냐 했더니 하든 안 하든 크게 상관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이해가 되는 게 우리하고 수영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예요? 위에 올려서 덕에 올려서 키우잖아요. 그죠? 완전히 덕에 올려. 우리는 뭡니까? Y자로 비스듬하게 올렸다가 유인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이 좀 세요. 뭐 가지는 무조건 세우면은 웃자라게 돼 있습니다. 가지만 계속 자라요. 그래서 사과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과는 이 가지를 세우면 꽃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꽃눈이 생기게 하려면 눕혀야 됩니다. 눕혀야지 꽃눈이 생기거든요.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도 세우면 가지만 자라요.
이거를 눕혀야 됩니다. 그래서 Y자로 키우다가도 끝에 가서는 끝으로 바깥으로 유인하면서 눕히는 게 세력을 그때는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서 계속 올리면요. 영천식 수영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위로 해서 올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 쪽으로 양분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도가 떨어지는 재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1입에서 12입 정도에서 적심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거의 나가잖아요. 잎이.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적심을 하는 거로. 그리고 알속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GA 처리가 끝나고 나서 하면 알이 너무 빨리 굵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이 가위가 안 들어갑니다. 잘. 그래서 이 알속기 할 때는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할 때까지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 사이에 미리 안 좋은 것들을 미리 좀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처리 끝나고 바로 알속기가 끝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립을 좀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는 아까 말씀드린 봉지는 알속기 끝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알속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봉지도 빨리 씌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봉지가 빨리 씌워지면 그만큼 약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되도록 알속기가 빨라지면 봉지 씌우는 시기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영천에서 샤인머스켓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봉지를 7월달 돼서 씌워요. 7월 초중순 돼서 그 너무 늦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빨리 당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봉지 아까 색깔에 따라서 봉지는 봉지 색깔에 영향을 받습니다. 포도 껍질 색깔이. 그래서 흰색 봉지를 씌우면 포도가 약간 노랗게 변하고요. 청색 봉지를 씌우면 청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수확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청색 봉지 씌우면 파랗게 보이기 때문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육안으로 구분을 못합니다. 먹어보지 않고는. 그래서 수확할 때 반드시 내가 맛을 보고 수확을 하셔야지 그게 덜 익은 게 안 나오는 거지. 만약 색깔만 보고 수확한다. 그거는 색깔이 있는 봉지를 씌웠을 때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갈변 증상 이렇게 나오면 못 팔죠. 그러니까 잘 익으면 잘 익을수록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봉지를 씌우는 이유가 청색 봉지든 녹색 봉지든 씌우면 이 발생이 확연하게 줄거나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반드시 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봉지 씌우는 거를 교육을 하면 계속 전화가 와요. 봉지 꼭 씌워야 되느냐, 안 씌우면 안 되느냐. 근데 안 씌워도 됩니다. 근데 이게 갈색 반점이 생기는 거는 각오하셔야죠. 못 팝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봉지를 씌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지를 씌워서 재배를 하죠. 그 다음 수확 기준인데요. 보통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전목면은 조금 뒤로 밀려요. 세력이 세다 보니까 익는 게 조금 늦어지죠. 그래서 산목묘가 좀 빨라요. 특히 유목일 경우에는 산목묘가 훨씬 빠릅니다. 익는 게. 그 대신 이제 과립비대도 산목묘 쪽이 좀 적죠. 그래서 수확 기준은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이고 산함량이 한 0.2에서 0.3인데 대략 0.3% 정도 됐을 때 수확을 하면 적당하고요. 내가 먹어서 맛있으면 수확하시면 됩니다. 내가 먹었는데 조금 이러면 안 하셔야 돼요. 그걸 따서 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90에서 110일 사이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영천에서 몇몇 분들이 조금 욕심을 부리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확 시기가 10월 중순 이후로 밀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들 9월달 10월 초에 막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데 난 많이 달아가지고 못 따고 있다는 게 첫째 문제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늦게 따면 저장 양분을 축적을 못합니다. 포도가. 그럼 어떻게 해? 지금처럼 날이 추우면 동해 피해를 언제든지 입어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온도라면 견뎌요. 견딜 수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2월 달에 이 정도 추위가 계속되면은 아마 동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수확은 오전 중에 서늘한 시간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봉지 색깔에 따라서 과피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숙기 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숙기 판정을 통해서
출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기준. 비료를 줄 때는 일본에 갔을 때도 이제 제가 일본 농가하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의 장목반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섭외를 했죠, 저희가. 그래서 저녁도 대접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칼슘 비료를 많이 주면 된대요.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막 적었죠. 그래서 얼만큼 주면 될까 했더니 많이 주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많이 주래요. 예, 때릴 뻔했습니다, 제가 막. 예, 도대체 얼마를 주라는 건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아까 제가 유럽종 피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종 포도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석회암지대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 지역 토양이 pH가 굉장히 높아요. 7.0 근처, 7.0보다 높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잘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뭐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가지고 있는 토양 특성은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뭐 5.5에서 6.0 사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올려야죠. 네, 석회비료, 칼슘비료 줘가지고 7.0까지 올려야 됩니다. 거봉도 마찬가지예요. 거봉도 올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 잘 자랍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pH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유럽종 포도일 경우에 유럽종 포도를 산성에서 키웠다. 안 크죠. 네, 아마 그 얘기를 일본 농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소질 비료를 줘가지고 포도가 잘 자란다. 자라는 건 잘합니다. 당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소질 비료는. 특히 착색기 이후에 지소질 비료를 주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포도가 안 익죠. 그래서 당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색기 이후에 지소질 비료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특히 21-17-17 같은 그 복합 비료 뭐 몇 포 주면 안 돼요. 그럼 주지 마세요. 이러면 왜 안 돼요?부터 시작해서 꼭 안 줘야 되나요? 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제 입에서 주란 얘기 나올 때까지 조릅니다. 예, 달라지는 건 없는데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고 책자도 지금 그 경북대학교하고 기술원하고 해서 또 표준 매뉴얼을 지금 올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정보가 많아질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사실 일본 자료를 거의 저희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나무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실험을 못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저희 쪽 가지지를 못했는데 이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지금 앞서가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뒤쫓아가기가 지금 버거운 지경입니다. 예.